안녕하세요.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지정학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가치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고요. 우리 한국 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한국 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코스피는 무려 5일 연속 양봉을 기록하며 고가 수준에서 마감하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비율은 낮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기형적인 모습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점으로 다가옵니다. 특정 대형주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반면 코스닥은 하락 마감하며 코스피 대비 약세를 보였지만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빌드업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 앞으로의 종목 장세가 기대됩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장중 한때 1조 3천억 원까지 순 매도 규모를 늘렸다가 마감 직전 80분 동안 4,500억 원을 매수하며 순 매도 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기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집중 매수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업종을 분산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죠. 1조 2천억 원 규모의 비차익 매수도 발생해서 한국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기관 투자자들도 네이버, 카카오, 방산, 조선 등 다양한 업종의 종목을 매수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도 은행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활발하게 이동하며 증시 대기 자금이 9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이슈로는 이번 주 주주총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이 돼 이사 변경 여부가 주목받고 있고요. 한국 주식시장의 대외 개방과 함께 외환시장 개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1월 말 실적 발표 후 2월 횡보, 3월부터 반등하여 4월 초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로이터 통신은 AI 붐으로 삼성전자의 이익이 160%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단기 급등으로 매도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엔비디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반도체 섹터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합계가 코스닥 전체 시총보다 커서 다른 종목들의 상승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4년 주기 상승론에 따라 올해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자, 그럼 간밤 미국 시장과 글로벌 이슈는 어땠을까요? 트럼프 현 대통령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이 확고한 결의라는 작전명으로 의회 승인 없이 감행되면서 시장은 이를 지정학적 악재보다는 베네수엘라 재건 및 석유 공급 안정화의 기회로 해석하며 에너지 및 금융섹터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마이클 버리는 이를 중장기 지정학적 판도 변화와 특히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분석하며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을 제기했죠. AI 산업의 성장과 경쟁 심화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사고하는 자율주행 모델 알파마요를 공개했지만 구글의 AI 칩 경쟁 심화 소식에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스페이스X, 오픈AI 등 대규모 IPO와 M&A도 활발하게 예상되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증시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가 1.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나스닥은 장중 1% 이상 상승 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은 1.6%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섹터별로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최대 수혜주로 꼽힌 쉐브론이 5.1% 급등하는 등 에너지 및 금융 섹터가 강세를 주도했고요.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발전 확대 계획에 힘입어 뉴스케일 파워 등 원전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트럼프 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과 4분기 인도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테슬라가 반등했고요. AI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존도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에 AI 기술이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급등했고요. 하지만 AI 인프라 관련 주도주였던 코히어런트, 루멘텀 등 단기 과열에 따른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간밤의 강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은 트럼프 현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되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94,820달러까지 급상승했습니다. 현재 94,000달러 저항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어 돌파 시 10만 달러까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톰리는 비트코인 25만 달러 전망을 유지하며 강력한 낙관론을 피력했고요.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도 중립 수준까지 상승하며 베어 마켓이 끝났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전략을 정리해볼까요? 미국 증시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수혜가 예상되는 에너지 섹터의 쉐브론, 그리고 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장비주 ASML,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원전주 뉴스케일 파워 등을 유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기 과열에 따른 폭락 가능성이 있는 AI 인프라 주도주들은 관망하는 것이 좋고, 베네수엘라 이슈로 인한 유가 관련 기업들의 초기 반응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섹터의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등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가 분산되는 지주사, 증권주, 방산, 원전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한 SK하이닉스는 신규 진입을 보류하고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이 높아 유망하지만 현재 94,000달러 저항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 발생 시 원칙적인 손절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급격한 시장 조정에 대비해 현금 비중 20에서 30%를 유지하며 과도한 레버리지는 지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은 아니라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